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과 법 제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의 주제는 위험사회와 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열린 사회와 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열린 사회, 오픈 소사이어티, 개방 사회라고도 부르는데 그 개념은 누가 만들었죠? 앙리 베르송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학자가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앙리 베르송의 열린 사회 개념을 계승해서 더 발전시킨 학자가 있었죠. 누구였죠? 네, 칼 포퍼라고 하는 분이었죠.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이제 영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죠. 그 칼 포퍼가 쓴 책 이름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책이에요. 어, 그리고 우리는 그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테드 영상을 몇 개 봤었죠. 열린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열린 세계가 되려면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네 가지 그걸 살펴보았고, 그리고 어, 그 네 가지 요소 기억나시죠? 협동이라든지, 그죠? 뭐 투명성이라든지 공유, 그리고 고난의 어떤 그 empowerment,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정부와 관련해서 열린 정부라는 개념도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 닫힌 사회나 닫힌 정부였죠. 앙리 베르송이나 칼 포퍼가 이야기하는 열린 사회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 사회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닫힌 사회, 닫힌 정부에 그칠 거다라는 거죠. 열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적들하고 우리는 대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불관용, 즉, 앙떨레랑스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열린 사회를 위한 그 거버넌스에서 닫힌 사회하고 다른 점이 있었죠. 닫힌 사회에서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죠? 나치라든지 공산주의처럼. 하지만 열린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어떤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사례들을 몇 개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앨런 튜링과 같은 인공지능의 아버지도 봤고요. 그리고 초자연, 그, 그 슈퍼 오르가니즘, 그죠? 그런 데서 발견되는 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기계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인간과 기계가 서로 협력해서 그런 집단지성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킨다.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사회와 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먼저 위험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특히 이제 인류 문명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향후 미래의 사회에서도 역시 위험사회의 경향은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 인류 문명 자체가 멸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어,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해왔고 그랬지만 위험의 직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석해야 하는지 그런 시스템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 신뢰, 안심이라고 하는 뭐 리스크 어세스먼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and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위험의 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또 미래의 위험 사회에서 혹시 디지털로 인해서 빚어질 그런 위험은 어떤 게 있을까? 뭐 그런 걸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리스크라고 우리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써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측되는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그거는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데미지, 손해하고 관련된 거죠. 음,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미래의 불확실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그 미래의 불확실성, uncertainty 자체를 리스크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리스크가 있죠. 뭐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있고요. 법률을 몰라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그 전공을 잘못 선택했을 때의 위험, 리스크가 있죠.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금융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투자한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내가 원치 않은 가치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가치를 잃을 수도 있죠. 즉 말하자면 우리가 환율 변동성처럼 그렇게 변동성이 아주 커진 상황 이런 것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비슷한 말로 위기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crisis인데요. 이거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여기 기자는 여기 기회할 때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도 같이 있는 위험 이런 걸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사건 혹은 안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초래되는 전환점 이렇게 이제 어, 학자들은 정의를 했었죠. 이렇게 worry하고 ON이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평소 대처 전략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불안정 및 불균형 상태다. 그러니까 unstable하고 그죠? 이런 unbalanced 그런 상태를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상황, 뭐 균형이 잡힌 그런 상황을 원할 수 있죠. 근데 위기는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들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또 돈을 버는 사람도 많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안정된 상황보다는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조직 차원에서, 조직이라 그러면 이제 국가나 이런 큰 기업,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위험이 다른 말로는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나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위험하고 같이 사는데요. 자, 2021년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WEF죠.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글로벌 리스크, 세계적인 위기가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봤는데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거니까 전염병이 가장 크겠죠. 근데 그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기상이변이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앞으로 이제 그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기후 변화가 너무 정말 우리가 대응을 실패했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갖는 뭐 대량 살상 무기나 생물 다양성 감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어떤 뭐 정보 기술이라든지 또는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위험도 꽤 크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초래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불평등이 심해지면 어떤 사람들, 어떤 계층은 고용이나 생계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뭐 그죠? 다른 어떤 뭐 부채 유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상호작용을 항상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나 아주 어, 그런 데서는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또 도모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총균세의 저자인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 아시죠?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테디에서 왜 사회는 붕괴하는가를 주제로 강의를 한 게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